자, 고전소설 장경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타임은요, 전체 줄거리하고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장경전이라고 하니까 홍길동전의 주인공은 홍길동, 춘향전의 주인공은 춘향이. 그렇다면 장경전의 주인공은 장경. 이렇게 되겠네요. 이름이 장경? 왜 장가? 아니면 성이 따로 있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다른 영웅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영웅의 일생을 그리고 있으면서 군담의 요소도 일부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영웅소설인데 애정, 즉 뭐예요? 사랑 이야기가 좀 더 강조가 된, 그래서 연애담과 그 다음에 혼사 문제가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영웅의 일생을 그리고 있는데 영웅, 군담보다도 이 혼사 문제 내지는 연애 문제, 이게 더 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가 3처1첩을 둡니다. 3처1첩이니까 아내가 셋이고 첩이 하나네요. 와우, 이거는 좀 조선시대니까 가능하겠죠. 자, 어린 시절 부모와 헤어져 방자로 지내면서 고생하는 모습과 기생초운이 장경을 돌보는 모습에서 하층 체험이 나타나는데, 이 장면에서는 당시 시대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 구성이면 좋겠는데, 이 작품은 절정과 결말이 매우 짧게 같이 묶여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네요. 열왕 땅에 장진의 후예인 장취가 살고 있었다. 성이 장씨구나. 그는 방주에 사는 여공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자식이 없으므로 부인이 천축사에 공양하고 태몽을 꾼 뒤에 아들 경을 낳았다. 여기서 뭐예요? 자식을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봉양하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자 모티프 내지는 기자 화소라고 합니다. 장경이 7세 때 도사가 관상을 보고는 부귀공명하겠으나 젊었을 때 운이 불행하여 어버이와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그 아버지는 장경의 이름을 써서 옥깃에 감추어 두었다. 자, 전형적인 영웅소설적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작부터 어때요? 아들 낳기를 바라고 있죠. 그죠? 기자 화소가 나타난다 라고 보면 돼요. 이 작품은 다른 고전소설과는 달리 전기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성, 리얼리티를 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도사가 관상을 보는 거는 전기성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건 전기성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냥 주인공의 운명과 뒤에 나올 사건에 대해서 일종의 암시 정도로 봐야지 이걸 전기적인 요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도 점집 가서 점 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개 파트 볼까요? 이때 예주의 자사 유간이 낙양을 침략하였다가 형세가 불리해지자 열왕으로 가서 노략질을 하였다. 장경의 아버지가 열왕에 산다고 그랬죠? 장처사는 유간에게 잡혀가 장수가 되고 부인은 피난 중에 아들을 잃고 진어사 집에 머문다. 한마디로 부모를 잃어버린 거네요. 이것도 영웅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떠도는 어떤 유랑걸식, 거지가 되죠. 이런 걸 우리는 기아 모티프라고 합니다. 자, 유간이 망하자 장처사는 유배되고, 왜? 장수가 되었잖아. 어쩔 수 없죠. 할지라도. 장경은 걸식하다가 관노 차영의 사환이 되었다. 자, 장처사가 유간에게 잡혀가고 어머니가 주인공을 잃어버린다는 설정, 그 다음에 장처사가 유배를 간다는 설정, 이거는 가문이 몰락하는 거죠. 가문 몰락 화소에 해당하며 주인공이 걸식을 한다는 것은 기아 화소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영웅소설적 구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계속 갈까요? 전개 파트. 장경은 그러다가 기생초운의 도움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이 초운이 누굽니까? 조력자죠. 학업을 이루었고 소절도사와 우승상,
왕기가 그를 사위로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장경이 한림학사가 된 뒤에 누구의 도움으로? 초운의 도움으로 왕승상, 왕기죠? 왕기와 절도사, 누구? 소절도사, 소시성이죠? 딸을 부인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뭐야? 부인이 둘이 되네요. 와우. 자, 장경이 조력자를 만나 혼사를 성취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여기서 기생초운이요. 이 초운은 나중에 장경을 다시 만나 첩이 되고 연왕이 된 이후로는 왕비로 삼는다라는 점에서 볼 때 기생에서 양반의 첩, 그 다음에 왕비, 신분 상승이 상당히 드라마틱한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서융등이 모반을 하여 장경은 대원수가 되어 그들을 항복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군담 소설적 요소가 나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아버지를 만나 그 원통함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초국공에 봉한다. 또 어머니도 만나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문이 회복이 되는 거죠. 전부 다 만난 거예요. 그 뒤에 아버지가 죽고 황제도 죽자 태자가 왕위에 오른다. 자,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까 새로운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인물의 영웅적 행위와 함께 가족, 상봉, 화소, 아버지 만나, 어머니 만나가 나타난다. 또한 태자가 왕위에 오른다는 설정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정과 결말입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죠? 이 작품은 절정과 결말이 묶여져서 한꺼번에 처리되고 있다. 자, 연왕이 장승상이 장경이에요. 모함하여 귀양을 보냅니다. 시련이 닥치네요. 또 소부인은 소절도사의 딸이겠죠? 자, 초운을 축출합니다. 내쫓네요. 자, 연왕이 왕위의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되었는데 역모가 일어났군요. 자, 장경은 탈출하여 초운을 만나고 그 다음에 형주에서 군대를 일으켜 황제를 복위시킵니다. 여기서 충이라고 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소부인 초운을 축출했잖아요. 벌하고 황상은 초운을 정숙 왕비로 봉하고 그 다음에 초운의 아들 해를 세자로 책봉합니다. 와우. 자, 연왕 장경 부부가 죽자 세자가 왕위에 오르고 대대의 부귀가 비할 데 없이 해피 엔딩 띵동댕 하고 끝납니다. 자, 인물이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지만 역모라는 국가적 시련을 맞아 이를 해결하는 영웅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영웅소설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군담소설이고요, 영웅소설이고요, 애정소설이다. 중국 송나라 때고요. 장경의 시련과 극복 과정 그리고 영웅적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자, 전기적인 요소가 배제되고요. 사실적인 묘사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분명히 영웅소설적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영웅소설과는 다르게 전기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절에 가서 기도하고 자식을 얻는 거, 그 다음에 태몽을 통해서 장경이 출세가 태어나는 거, 이런 거는 분명히 어떻게 본다면 전기성인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복선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선은 처음에 태어난 다음에 관상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보지 않고 단지 고전소설의 전형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구나 이 작품은 주인공의 체험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자, 이원론적 세계관, 즉 천상의 인물이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 구조가 아니고 그냥 차라리 현실에 태어난 인물이 현실에서의 어떤 고난을 극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군담보다는 애정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교적 가치관을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효와 충과 효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효와 그 다음에 충에 있네요. 자, 대원수가 된 장경은 영웅적 활약을 통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어머니도 만나 함께 돌아옵니다. 이것은 몰락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효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장경이 연왕의 역모를 막고 그 다음에 황제를 다시 복위시키는 것은 충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연왕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황제가 장경을 다시 연왕으로 옮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자연스럽게 전형적인 어떤 공명 획득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권선징악 내지는 권선적 영웅 소설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막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두 가지 파트가 나오겠네요. 연회담과 군담. 어느 쪽이든 두 개 중에 하나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고전소설, 영웅소설이지만 영웅소설의 탈을 쓴 연애소설, 장경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설명이 도움이 됐다면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